관상동맥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관상동맥은 좌전하행지, 좌회선동맥, 우관상동맥 이렇게 크게 3개의 중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혈관으로부터 분지되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좁아져서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고,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되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행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고 심장 기능 저하로 생명이 단축되며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급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약물 치료라든지 그림과 같이 스텐트 삽입술을 통하여 좁아진 관상동맥을 넓혀주는 시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과 같이 관상동맥 질환이 매우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가 한계가 있고 스텐트 삽입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로서 치료를 하게 되며 이를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은 가슴에 있는 내흉동맥, 팔에 있는 요골동맥, 다리에 있는 복제정맥을 채취한 다음 이를 그림과 같이 좁아진 관상동맥을 우회해서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국도가 교통체증으로 막히면 고속도로를 새로 만들어서 막혀있던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듯이 피가 심장으로 잘 흐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 전후 준비 시간까지 합치면 수술실에서 약 6시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수술을 다 마치더라도 마취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보통 수술 후 하루 동안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며 회복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 수술 다음날 아침 인공호흡기를 몸에서 제거합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 정도 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실로 전실하게 되며 퇴원 시까지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적인 회복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환자에 따라서는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1977년 국내 최초로 관상동맥 수술을 시행한 이래로 3,000회 이상의 관상동맥 수술을 시행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심장수술 병원입니다. 풍부한 경험, 높은 수준의 뛰어난 의료진, 그리고 세계적인 병원과 비교해서도 손색 없는 높은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수술은 매우 정교한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수술로서 어느 정도 수술의 위험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병증 중에서도 심각성이 높아서 사망과 연결될 수 있는 최악의 합병증 및 후유증만을 선별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원에서는 심장이 박동하는 상태에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공률은 99%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수술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약 1% 정도이며 이 경우에는 인공심폐기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심장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에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인공심폐기는 그림과 같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전신 염증 반응에 의한 다장기 기능 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수술 직후의 심장 기능은 10에서 30% 정도 감소하게 되며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약물을 쓰게 되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 보조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서 약물을 서서히 줄여나가게 되지만 심장 기능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장 수술 후에 부정맥이 잘 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란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박동하는 것을 말하며 부정맥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심장 수술 후 발생하는 부정맥은 대부분이 약물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는 심실세동이라는 부정맥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드물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상동맥 연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거부 반응의 일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상동맥 연축이 발생하면 원래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뿐만 아니라 새롭게 연결해준 혈관까지 그림과 같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으로 피가 흐르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작할 때부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연축을 예방하는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하지만 약 5%의 환자에서는 예방적 약물에도 불구하고 관상동맥 연축이 발생하며 치료에도 불구하고 1% 미만에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장 수술 후 폐기능의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폐렴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폐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여 절개 부위를 통해 인공호흡기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 뇌졸중의 가능성은 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수에서는 치료 후에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식 저하나 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아서 향후 재활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뇌사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 수술 후에는 피가 많이 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약물 치료와 수혈을 통해 지혈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처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가 많이 나는 경우 다시 가슴을 열고 피나는 부위를 수술적으로 지혈시켜야 합니다. 출혈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은 10% 정도입니다. 보통 수술 후 24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심장 절개 부위 등이 서로 아물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량 출혈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됩니다. 수술 후 영양 섭취나 운동량이 부족한 경우 상처가 아물지 않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소독하고 치료해서 다시 꼬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간혹 수술을 위해서 절개하였던 흉골이 아물지 않고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종격동염이라고 하며 발생 가능성은 1% 정도이지만 사망 가능성이 20에서 3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 후 영양 섭취나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신 분들의 경우에 상처 감염이나 종격동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당 조절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콩팥의 기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소변을 만드는 중요한 장기인데 그 기능이 많이 감소하는 경우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투석이란 인공적으로 소변을 만들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일시적으로 투석을 시행하게 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면 내시경 치료라든지 드물지만 개복 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황달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해야 하며 간에서 응고인자가 생성이 안 되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몸에 균이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에도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회수를 시행하였던 혈관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좁아져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협심증의 재발은 5년 후에 약 20% 환자에서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약물 치료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과 같이 스텐트 삽입 같은 시술로 해결하게 됩니다. 매우 드물지만 나이가 젊은 환자의 경우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료진이 직접 설명해 줄 것입니다. 비록 심장수술이 고난이도의 어렵고 힘든 수술이라 할지라도 저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혈관 외과는 세계적인 병원과 비교해서도 손색 없는 높은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할 것입니다. 긴 시간 설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